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월요일 한 주 힘차게 출발해줄 또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 오늘 이제 첫 방송이라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만큼 또 첫 방송을 우리 임지윤 아나운서가 많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알찬 정보들 오늘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윤 씨는 뭐 어때요? 부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금수저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는 아주 건강한 네. 저희 엄마 아빠를 믿고 잘 자랐지만 또 네. 저희 자녀들한테는 정말 제가 부자, 또 금수저, 엄마, 또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쉽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건강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쵸. 왜 누구는 부모님한테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다 등등 이게 정말 부자 엄마 아빠 네. 없으면 참 무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요즘 더러운 세상 아닌가요? 갑자기 세상을 첫 방송부터 이렇게 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효윤 아나운서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건강만 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도 한데 부자도 되라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바로 제목같이 부동산 사이다 아닙니까?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투자처들 참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부동산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투자처가 어디일지까지 저희가 함께 정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에 떠도는 돈도 많고 다니다 보면 좋은 부동산도 많은데 왜 내 부동산 하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그와 관련된 고민까지도 저희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매일 어김없이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겁니다. 부동산 투자처가 궁금하다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궁금하다 부동산 관련 법률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다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저희 방송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TV로만 또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저희는 아주 소통을 중요시하는 방송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내내 노란톡에 부동산 사이다 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고민이나 궁금증 또는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뭐든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부동산 관련 소식들 노란톡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요일별로 준비된 여러 재화의 고수들이 답변을 아마 쏙쏙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노란톡을 24시간 열어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뭐 밤이든 새벽이든 맞다 이런 궁금증 있었지라고 생각이 딱 떠오르신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남겨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둘 거니까요. 노란 채팅창에 궁금증 어떠한 궁금증도 좋습니다. 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요일별로 각 분야에 숨겨진 재화의 고수들 섭외를 해놨거든요.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법률 관련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남겨주시고요. 또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들도 해결해 드립니다. 아주 유쾌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해결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요일은 풍수 인테리어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아니면 이사를 갈 때 어떠한 풍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방송 중에서 해결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목요일은 이 고민 참 많으실 겁니다. 세금과 관련된 고민, 부동산 세무 관련 고민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다중 화상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노란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또 오늘부터는 2.5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디 나갈 곳도 없고 여행도 못 가시고 집에서 심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에 구애받지 않고 노란톡 오픈 언제나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잠 자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노란톡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걱정 안 하시고요. 언제든 올려주시고요. 지금 방송 시간에 또 올려주시면 즉석으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니까 망설이지 말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집콕하면서도 부동산 투자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는 저희 부동산 사이다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장 이야기 되는 반장 소리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또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 사이다 첫 방송을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노란톡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가 첫 방송부터 기대하신다는 분들이 많고요. 야, 여기 노란 채팅창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네요 하면서 꿈장장님이 남겨주셨고요. 세상 편하죠. 그리고 부동산 사랑님이 집콕하며 톡으로 다들 반가 합니다. 그리고 오픈 톡방과 연결된 방송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매일 방송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매일 오후 1시입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이렇게 노란 채팅창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고민도 해결해 드리니까 계속해서 궁금증 올려주세요. 지금 축하해 주시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질문들 꿈장장님이 김포랑 일산 집 사려고 했는데 너무 올라서 큰 걱정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고민도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는 거니까요. 접속하신 분들 계속해서 편안하게 고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 채팅창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코너는 첫 코너는 바로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들 아니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들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자,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좀 볼게요. 2020년 매매, 전세, 수도권 지방 동반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방까지도 그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집값이 잡히지 않고 지방까지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옆에 보시면 11월 19일에 전세 대책이 발표가 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형 아파트가 무려 2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상 최초로 21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건데 정부의 대책이 좀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보면은 신규 공급 증가에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곳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늦게 올랐던 오피스텔의 가격이 더 하락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전세 품귀의 서울 집값 다시 들썩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파트 경매에 대한 뉴스도 있습니다. 경기도로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가 경기도로 확산했는데 김포의 낙찰가율이 무려 131%라고 합니다. 이게 김포로 또 그러한 매수세들이 많이 옮겨지면서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인근의 다른 지역들도 참 많이 올랐고 그런 풍선 효과에 대한 기사들도 요즘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쭉 뉴스를 살펴봤고요. 그중에 하나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2020년 매매 전세 수도권 지방 동반 가격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아무래도 한 번에 확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공급이 어려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난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고요. 심지어 월세까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앞서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의 인근 수도권 또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오늘 자세히 분석을 해볼지 자, 임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키워드 PDP 화면으로 떴습니다. 집값 7억, 자고 나면 놀라, 복덕방도 놀랐다. 정부는 뒷짐, 제2의 김포, 오늘의 주제 키워드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기사를 보셨겠지만 이 기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풍선 효과. 파티에서는 풍선이 아주 예쁘고 알록달록하게 좋은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부동산에서의 풍선 효과는 이 풍선 효과 때문에 기분 좋아서 설레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한숨 짓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에서는 풍선은 참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풍선 효과라는 말 부동산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의 주택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국감정원 평가표로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효연 아나운서 이 표를 보면서 혹시 느끼는 점 없으실까요? 아, 네. 매매 가격이 참 사악하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네. 자세한 매매 변동률 보기 전에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와 관련된 또 뉴스를 잠깐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집값 7억, 제2의 김포 등등 키워드와 관련된 궁금증도 마음 편안하게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일단 집값 7억 이렇게 검색을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집값 7억 원 돌파한 파주 무서운 상승세의 깜짝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어느 한 아파트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5억 초반에서 5억 후반대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개월 만에 지금 1억 7천만 원 가까이 그리고 많게는 2억 3천만 원 더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김포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인근의 파주, 그동안 안 올랐던 파주까지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제2의 김포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김포 경매 매수세도 굉장히 많이 몰렸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2의 김포가 부산, 포항, 울산, 창원,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김포 그리고 또 부산이 많이 오른 곳들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의 포항이나 울산이나 창원까지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어떤 견인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뉴스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지역에서 어디로 확인을 해볼지 이제 저희가 김포뿐만 아니라 파주, 부산, 포항, 울산 여러 지역을 좀 봤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임지은 아나운서가 픽해서 좀 어느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 볼지 연결해가지고 또 저희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전세난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잠깐 좀 호경기를 아주 잠깐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택 구매에 나선 수요가 전국 아파트값의 상승률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파주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이 그래서인지 지금 아주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요. 11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수도권은 전주 대비 0.16% 상승폭을 키웠고요. 서울은 역시 0.03%로 전주 대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도별로는 울산이나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에 빠지지 않고 거의 모든 지역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높은 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파주 지역을 제가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파주 집값은 약 1.38% 정도 급등을 했고요. 한국감정원이 2012년 5월부터 지금까지 각 지역의 매물값을 여러 가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역사 중 가장 많은 최다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파주 집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달 19일에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중에서 파주는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금능역, 파주에 있는 금능역 지역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5억에서 약 2.5억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애초에 1억이 채 되지 않은 매물도 있었고요. 또 아무리 비싸봤자 1억 초반에 거래되던 매물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3.6억도 있고 또 4억에 돌파하는 가격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금능역이요. 지금 최근에는 아파트값이 약 3억에서 4억 원까지도 예상 가능하다라고 실제 실거래나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달 사이에 7에서 8천만 원이 오르면서 이 지역은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과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과 맞먹으면 굳이 파주에 투자를 하거나 거주할 이유가 있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거래가 활발하고 전세 매물이 없는 걸로 봐서는 파주에 여러 가지 이점도 호경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파주가 저평가되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워낙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파주가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파주 이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풍선 효과 외에도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파주의 매력 간략하게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제가 강남 집값을 좀 검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주의 대표적인 아파트 값이 10억을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왜 오를까?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교통의 호재가 있습니다. GTX 노선이 이제 착착 잘 봉사 진행 중인데 GTX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서울 그리고 특히 강남권으로 30분 이내, 빠르면 25분권 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또 서울시가 수도권 그리고 경기권의 발전을 위해서 3호선 연장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호선과 GTX의 호재가 맞물리게 되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걱정 없이 가성비를 찾는 지역으로 파주를 꼽게 되고요. 게다가 이 지역에는 유명 대기업 공장이 심지어 구미 지역에서 파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구원이나 직장인 수요가 늘면서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수요는 아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파주시 인구가 42만 명인데요. 앞으로는 70만 명까지 계획 인구를 늘린다고 하니까 파주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쭉 노란 채팅박을 보니까 이제 파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파주가 예전에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대세가 파주인가라는 글도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 누가 알면 서울 집값인 줄 알겠어요. 서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말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좀 약간 저평가된 곳의 아파트 가격만큼 지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저때사 했었어. 그렇죠? 항상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아, 오르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지금 살까요? 파주라는 고민을 올려주셨는데 지금이 타이밍인지 부동산 투자의 적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란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더라도 함께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더라도 노란 채팅창에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고민 올려주신 거에 대한 답글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GTX 개통되면 바로 매도 이렇게 서로 또 이야기가 소통이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파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리 복부인이시거든요. 우리 임지윤 복부인님이 보고 있는 파주의 투자처 간략하게 한 군데만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걱정이 세금이실 거예요. 이 취득세 또는 양도세, 증여세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 12%의 취득세를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데 파주 지역의 아파트도 그렇지만 특히 상가,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과 상관없이 기존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를 여러분 꼼꼼하게 검색하시고 알아보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부동산 투자처 계속해서 궁금증 노란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풍선 효과 이야기 나누면서 파주 지역 가봤고요. 내일도 계속해서 저희가 부동산 이슈 팩트 체크해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정보들 순전히 저희의 생각이지 이게 정부의 정책 또 정부의 이슈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프다, 골머리 썩고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많은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의 샷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상담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 지금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노란 채팅창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글도 올려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반강제적으로 나는 나가고 싶지만 집콕 라이프를 즐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더 심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비대면 서비스를 한번 제대로 활용해 볼까 하거든요. 효연 아나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했죠? 네, 저희 정말 최소한의 접촉으로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화상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 와. 고민 해결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름하여 비대면 소통 방통이라는 코너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전문가와 함께 또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매주 월요일은 정말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법률 고민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법률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참 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또 화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윤상 변호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네. 부동산 법률 고민 또 화상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보실 텐데 오늘 저희 첫 방송이잖아요. 변호사님도 첫 방송이고 네네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스튜디오에서 같이 얼굴을 뵙고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또 연결되고, 또 시청자분들도, 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또 찾아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스튜디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종식되면 바로 옆자리에 앉으셔서 여러 가지 고민들 다 사이다처럼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에 여러 가지 고민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법은 사실 우리랑 가깝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렵거나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우리 부동산에 관련한 법을 좀 잘 알기 위한 자그마한 팁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법률 중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상가나 주택에 관련한 법률들인데요. 그런 법률들은 요즘에 쉽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찾아보실 수 있고, 또 법률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일어나는 그런 법률 문제는 그런 것들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저희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 입장하셔서 남겨주시면 이렇게 변호사님과 직접 고민을 해결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검색하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고민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전셋집을 구하던 중에 괜찮은 집이 나와서 가계약부터 했습니다. 집 명의자가 2004년생으로 미성년자입니다. 건축주 대리인을 세워서 거래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네, 임대인이 미성년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집 명의자가 미성년자라, 네. 네네, 그 소유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미성년자면은 아마 그 부모님이 미성년자 명의로 해놓거나 이랬을 확률이 있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가 집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실 테니까 그런 그 집에 관련한 내용들만 그 미성년자의 대리인을 통해서 좀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계약 자체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네, 거래 자체라든지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법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를 가능성이 크니까
보호자나 부모님이나 또 여러 사람과 함께 계약을 하거나 또 확정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정리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많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등기가 안 된 새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전세 확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등기가 안 된, 그러니까 뭐 그 부동산, 그러니까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처음에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 임차인 분도 여기서 실제 거주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을 집주인에게 우선 요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안 해주는 경우에는 또 임차인이 별도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우선 같이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확정 일자를 받으시던지 혹은 같은 날짜로 하셔서라도 반드시 보존 등기는 격려한 다음에 임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노란 채팅창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 계속해서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무료인가요 하셨는데 저희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는 거니까 노란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입장에서 글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연결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의 답변 오픈 채팅방에 남겨드리니까 많이 올려주세요. 다음 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천만 원 보증금이 묶여있고 2021년 1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저는 28일 날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근데 보증금을 미리 못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보증금 반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또 그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의무는 이제 동시이행 관계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할 그런 권리 자체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뭐 계약 끝난 이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계약 끝나는 날까지는 집주인한테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맞습니다. 의견이시죠. 그죠? 제가 사실 지금 방송 중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노란톡을 좀 이용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러면 우리 네, 임지훈 즉흥적으로. 아나운서의 법률 네. 관련된 고민도 있어요? 저는 지금 진행자가 아니라 정말 궁금한 사람으로서 한번 질문을 변호사님께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네. 경험인데요. 제가 아파트에 2년 전세를 살다가 제 기억엔 전혀 없는데 바닥에 좀 긁힘 자국이 있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이걸 손해배상을 해라라고 집주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네. 속상한 마음에 그 한 개 자국당 3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사실 드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사 갈 때는 제가 이사 가는 날 다 찍어 놓습니다. 날짜랑 핸드폰으로 다 찍어 놓는데 그 전에는 그걸 몰라서 30만 원을 다 내고 나왔어요. 제가 잘한 건가요? 아니면 좀 구제 방법이 좀 있었을까요? 변호사님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 원상 회복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집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은 지금 그 나가실 때 본인이 들어올 때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면서 뭐 어느 정도 그 연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사실은 원상 회복 의무에 포함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긁힌 자국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뭐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어느 정도 나는 생활기스 그 정도는 보통은 의무가 없다고 보여져서 굳이 배상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이제 집주인에 따라서 또 까다롭게 그런 것도 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보증금도 빨리 돌려받아야 되고 그래서 네. 그냥 의무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원래. 네, 제가 변호사님을 또 부동산 사이다를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제 피 같은 30만 원을 건질 수 있었는데 네, 그렇지를 못했네요. 저 외에 다른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변호사님 답변에 따라 꼭 이득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질문들 올라와 있을까요? 네, 그런 고민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럼 잘생겼다. 네, 변호사님. 전문가와 네. 화상 연결이라니 잘생겼다. 벌써 이제 첫 방송부터 우리 변호사님 팬층이 생기신 게 아닌가. 많은 분들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고민 바로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은 상가가 있습니다. 부럽네요. 네, 너무 부럽네요. 네. 아버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네, 그런데 아버지 지인이라며 계약서도 없이 무보증금에 무임대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못 나간다고 딱 잡아떼는데 이런 경우에 명도 소송할 수가 있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떤가요, 변호사님? 일단 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무임대료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신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로 보여서 그냥 나가라고 하시는 그날로부터 사용을 못 하시는 걸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어떤 명도 소송이라든지 근데 좀 빨리 내보내시기를 원하시면 명도단행 가처분이라는 절차도 있거든요. 그런 네.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명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노란 채팅장 함께하고 있는데 훈남입니다. 결혼하셨나요? 이런 질문해도 되나요? 요즘 변호사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변호사님 훈남이시라고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변호사님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함께하고 계신 이윤상 변호사의 명쾌한 답변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어떤 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런 질문 또는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올해 8월에 15년 된 빌라를 구입하셨대요. 그래도 좀 연식이 있네요. 빌라를 구입하셨는데 겨울이 되니까 결로가 너무 심해요. 이게 중개업소에 얘기해서 매도자한테 책임을 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제 그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로라든지 집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주택을 잘 수리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이런 결로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그러니까 임대인이 사용하시다가 발생하는 하자, 문고리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직접 돈을 내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혹시 집주인이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세입자 입장과 집주인 분들의 입장 다 잘 고려하셔서 우리 변호사님 답변처럼 꼭 문제 없이 집을 매매하고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고민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집은 매매로 구매를 했는데 남편이 70% 그리고 제가 30% 부담을 해서 매수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수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매매했을 때보다 1.5배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제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원칙적으로는 부부라 하더라도 그 각자 그 특유 재산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70%, 30% 이렇게 돈을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30%가 맞고요. 현재 가격에. 근데 이제 다만 혼인 기간이라든지 또 아니면 혼인 기간 중에 또 어느 정도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원칙적으로 원래 구입하실 때 들이셨던 비용 30%가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하실 때 이제 부부의 기여 정도에 따라 재산 배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보면 사실 직장이 있는 여성도 있지만 전업주부로 거주를 하고 있었던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 분할해서 기여도가 좀 배분이 될까요?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여성분의 가사노동에 대해서 그 기여분을 많이 쳐주지를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가사 기여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그런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기여분을 이렇게 쳐주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혼인기간 기준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소송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그렇죠. 10년 정도 가사노동을 하셨다고 하면 한 40% 정도 이상은 기업은 인정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주부 입장에서 40%면 사실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그렇죠. 좀 더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좀 기여 활동을 쳐주는 거고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뭐 이혼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채팅창에 지금 여러분들 법률과 관련된 고민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말 많은 사연들 첫 방송부터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고요. 집주인이 이 집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이사비 등 보상을 해준다고 다른 집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이런 보상금은 미리 받고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약서 없이 보상금만 받아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하도 요새 집 때문에 난리여서 전세도 찾기 힘든데 이러다 애들 데리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이런 상황이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전세 기간 중에,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겠죠. 임대차 네. 기간 중에 주인이 바뀌어도요. 그 임대차 기간 중에는 바뀐 주인이 그 기간을 또 지켜줄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지금 현재 주인의 요구대로 다 이행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 다만 이제 그 상담자분도 본인도 나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신 상태라면 이제 집주인이 어쨌든 부탁을 하는 거니까 집주인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요구를 하시고요. 뭐 빨리 우선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굳이 이렇게 집주인의 어떤 요구에 다 맞춰주실 필요는 없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을 좀 어려워하게 되잖아요. 이런 좀 예민한 문제를 얘기하게 되니까. 근데 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 비용이라든지 충분히 계약을 먼저 파기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받을 수 있는 건 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 그렇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변호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전세로 계약 2년 만료기간 가까울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뭐 전세금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으면 같은 전세금으로 올리지 않고 자동 연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료기간 한 달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와, 이거 진짜 속상하죠. 제 바로 인근의 경우에는 2주 전에 이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2주 전에?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라고 2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전세금을 맞춰주지 않아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너무 곤란한 상황이다라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러한 경험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이럴 때 만약에 전세금을 올려야 된다면 어느 정도 먼저 좀 고지를 하고 이야기를 통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그 전세 계약을 새로 갱신할 때 집주인이 이제 그 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세금 그러니까 전세금을 증액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만 그 범위가 5% 범위 내로 제한돼 있고요. 네. 기간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는데 그래도 다만 금액 제한도 있고 또 이게 너무 과도한 청구다라고 했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뭐 요즘에 워낙 그 전세값도 많이 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5%를 하더라도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충분히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인상 요구인지에 대해서 재판으로 다투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무조건 집주인의 요구에 다 응해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도 5%로 제한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명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이런 전세 또는 매매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뭐 너무나 유명한 임대차 보호 3법도 나오고 있고 그럴 때마다 얼마 정도의 제한이 있는지도 늘 바뀌니까 우리 변호사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갱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힘드실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다음 질문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살 때 부부가 공동 명의가 좋은가요? 아니면 개인 명의가 좋은가요? 하셨는데 이거 진짜 궁금해요. 와, 이거는 결혼을 앞둔 분들한테는 정말 네. 궁금한 정보일 수 있어요. 변호사님 어떤가요? 알려주세요. 이게 정해진 답은 없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종부세, 그러니까
세금 여러 가지 세금 때문에 보통 공동 명의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부부라고 하더라도 별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각자 가진 집의 가치를 좀 나눠서 이렇게 분산한다는 의미로 공동 명의로 많이 등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좀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친구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치나 아니면 공직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공동명의 하지 말고 집을 안 갖고 있는 무소유로 살아라 이런 농담을 하던데 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많은 분들 입장해서 질문 남겨주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변호사님의 정보가 너무 꿀팁이다,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장사가 안 돼서 권리금 1억을 넣고 장사가 되지 않아서 가게를 빼려고 하는데 이럴 땐 권리금 보전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은 어떨까요? 그 권리금이라는 것이 이제 크게 어떤 그 법률적으로 딱 보호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그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권리금을 뭐 어떻게 보장받으실지에 대해 사실은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을 보장받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새로 들어온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네네네, 내가 이만큼 지금 기여를 했으니까. 네, 지금 네. 화상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변호사님 연결해서 고민 해결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화상 연결 상태, 오디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았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댓글 보니까 내일도 법률 상담하나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법률 상담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까 올려주신 것처럼 파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노란 채팅창에 계속해서 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남겨주신 것들 고민 다 확인하고 내일 방송 중에도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었어요. 어땠어요, 우리 임지훈 아나운서? 네, 사실 부동산은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처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이런 언택트, 비대면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간다는 게 신선하면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방 들어오셔가지고요. 지금처럼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야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 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고요. 그리고 저희는 시간 제한 또 장소 제한 없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저희 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무시다 생각나는 고민들 또 이동하시다 생각나는 고민들 언제든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방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24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매일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그리고 노란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코너니까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저희 부동산 사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나은 부동산 정보들 그리고 투자처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이니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신중하고 또 현명하게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 시대 부동산 사이다. 저희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고의 정보들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 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2021년 이 새해에는 부동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또 전세값은 대체 언제까지 오를까? 내 집 마련 언제 해야지 적기인가?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도 오후 1시 잊지 마시고 내외경제TV 그리고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 반응으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방송 많은 응원 계속해서 부동산 사이다 톡에 올려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도 적극적인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